네, 여러분. 지금 시장에서 SVB가 파산했다라는 기사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고, 또 무서운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지금 생각하는 뷰와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어땠는지 저도 훑어보면서 정리하고 그런 말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자, 실리콘밸리 뱅크라고 하죠. 이 은행이 말 그대로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시가총액은 100조 원, 자본금은 165억 달러로 한화 약 20조 원을 소유한 그런 규모의 은행입니다. 이 사태가 어떻게 수면 위로 올라왔냐? SVB 투자자가 상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에 투자한 투자자가 있겠죠. 그 투자자가 콜옵션을 행사했습니다. 규모가 22억 달러로 약 한화로 2.8조 원을 이제 상환해달라고 청구를 한 거죠. 그런데 은행이 돈 없다고 인출을 중단한 사태가 벌어지면서 이 일이 시장에 대두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뭐냐 하면서 회계 장부를 까봤더니 채권 손실액만 151억 달러, 한화 18조 원, 자본금이 20조 원인데 채권 손실액만 18조 원이에요. 90%가량이 채권으로 손실이 난 거죠. 아마 이 채권에는 미국 국공채나 각종 실리콘밸리 이 회사들의 회사채일 겁니다. 남은 자본금은 결국에는 14억 달러가, 그러니까 2조 남아있는 상태고, 결국엔 10분의 1 토막이 난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은행 측도 회사를 살려보고자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해 봤으나 미국 정부는 뭐 칼같이 거절했죠. 신용등급을 A3에서 점크본드로 강등을 시켰기 때문에 유상증자 계획은 아마 물 건너갔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또 모르죠. 주말 사이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인수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트윗을 하나 띄웠습니다. 그런데 진짜 혹시나 모릅니다. 진짜 일론 머스크가 SVB를 인수할지 말지는 좀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이 채권 부자 SVB가 이렇게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결국에는 지속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한 페드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이 페드 입장에서는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하고 있었죠. 결국에는 이제 금리가 오르면서 가지고 있는 이 채권들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결국에는 SVB가 가지고 있던 채권 가치는 엄청난 손실로 다가왔겠죠. 물론 은행이란 곳이 시장 변동성에 대응을 못한 것도 진짜 큰 치명적인 실수지만, 한편으로는 이 금리 인상의 이면인 것 같아요. 경제를 살리려는 행위가 오히려 경제를 죽이는 제2의 문제를 낳을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페드는 금리 인상을 해서 인플레를 낮추는 게 목적이지만, 그에 반해 이 투자 포트폴리오가 완전 채권인 이 회사는 반대로 엄청난 손실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던 이 구조니까 뭔가 안타깝습니다. 물론 제 생각에는 은행이 채권을 아주 큰 비중으로 포트폴리오를 짜고 있다는 것도 참 좀 그렇긴 하긴 한데, 뭐 실리콘밸리 은행만의 어떤 특수성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 SVB가 반나절도 안 돼서 상장 폐지가 되는데요. 한국 시간 기준으로 목요일 미 증시 장중에 마이너스 60% 폭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 60조가 그냥 증발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 아침에 미국 장 마감하고 거래 정지가 되고, 그날 당일날 미국 장 시작 전에 상장 폐지 결정이 빠르게 납니다. 아마 미국 정부에서는 썩어 빠진 곳은 잘라내자라는 결정인 것 같습니다. 되게 대응이 빨랐죠. 그리고 금요일 날 저는 개인적으로 미 증시가 폭락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은 마이너스 1.76, 스탠앤푸어 마이너스 1.45, 다우존스 마이너스 1.07. 생각보다는 크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장중에 반등하면서 아래 꼬리 캔들을 달았어요. 그리고 미국 국공채의 10년물과 2년물 수익률이 하락했고 달러 인덱스도 하락했습니다. 10년물 국공채 수익률은 보통 인플레 기준 지표로 많이 쓰이고 2년물 국공채 수익률은 단기 금리 인상 지표로 많이 쓰이죠. 그런데 지금 마이너스 5.58, 마이너스 6.27, 국공채 수익률이 올라가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 현재 시장이 다음 주에 당장 있을 3월 FOMC 회의 금리 0.25, 그 다음에 5월 FOMC에 그때는 금리 동결에 베팅한다, 베팅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한
몇 일 전까지만 해도 "이번 주 3월 FOMC는 0.5다." 뭐 이런 말이 가장 많았는데, 근데 이런 상황 터져 버리니까 0.5는 뭔 소리냐, 0.25 해야 된다, 뭐 금리 동결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와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미국 시장은 당장에 페드는 "금리 인상을 섣부르게 하면 안 된다."라고 베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굿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지금은 끝나갔다, 뭐 단기적으로는 끝난다, 이런 호재거리, 호재로 삼으면서 증시가 올라갈 수 있는 게 그게 좋은 소식. 그리고 뭐 달러 인덱스도 폭등하지 않았어요. 마이너스 0.64에서 마감했죠. 리먼 사태 때랑은 사뭇 다릅니다. 당시에는 안전자산이다 하는 이 심리 때문에 당시에 달러가 폭등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게 시장 반응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달러 인덱스도 그렇고 국공채 수익률도 그렇고 반응이 이렇게 나온 걸 보니까 금리 인상 중단이라는 그런 호재로 뭐 아무튼 시장은 상승할 건덕지는 있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나쁜 뉴스는 금융시장 폭락에 이게 초기 전조 증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 이게 또 SVB 뿐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금융사 쪽에서도 이런 사태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리먼 사태 당시를 좀 리마인드 해보고자 차트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2007년 7월입니다. 이 구간이. 그러니까 아마 리먼 브라더스 파산 약 2년 전이죠. 이 전조 증상이 있었던 게 이날 모기지 연체율이 5년 내 최고치다 라면서 기사가 마구 쏟아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미국 최대 모기지 대출 업체인 아메리칸 홈 모기지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가 파산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원래 이렇게 잘 가던 나스닥 지수가 한번 이렇게 밑으로 한번 팠죠. 지수가 밑으로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이런 뉴스, 안 좋은 뉴스가 나오니까 미국 정부에서 페드가 이거 유동성 공급 한번 하겠다 하면서 4년 만에 금리를 인하하게 돼요. 그 구간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3개월간 지금 이렇게 보시면 위로 상승이 살짝 단기 반등이 나오고 밑으로 쭉 빠지죠. 그리고 두 번째, 요 날이 리먼 브라더스가 사실상 공식적으로 파산 신청한 날입니다. 그러면서 파산 신청한과 동시에 여러 이제 은행사들도 뭐 줄도산이 시작되고 대규모 폰지 사기 행각도 이제 수면 위로 막 올라오면서 증시가 뭐 2차로 또 하락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2009년 3월 달에 오바마 정부가 대규모 부양 정책을 하면서 증시가 본격적으로 반등하기 시작했죠. 이런 사태를 리마인드하면서 우리도 언제나 이 SVB 파산이 전조 증상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인지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이 사태가 정말 여기서 끝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속적으로 경제 금융 소식 모니터링 하면서 안정적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